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제가 테슬라 FSD 베타를 처음 받은 게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벌써 거의 5년 전입니다. 당시 FSD는 지금과 비교하면 당연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판단을 하기도 했고 제가 개입해야 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FSD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초보 운전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모델 3와 모델 Y도 직접 타고 이후 모델 X와 X로도 업그레이드를 했고 현재는 사이버 트럭과 모델 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FSD를 사용했습니다. 차가 바뀌어도 FSD는 계속 제 테슬라 사용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22년쯤부터 FSD 성능이 빠르게 좋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FSD가 언젠가는 단순히 자동차를 사고 나서 추가로 구매하는 옵션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자동차 자체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2023년쯤부터는 이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드, GM, 현대,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계속 출시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겠지만 만약 FSD가 경쟁사와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를 지켜주고 시장 점유율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숫자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경쟁 전기차는 계속 늘어났고 테슬라 판매량도 예전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FSD의 효과가 정말 자동차 구매까지 연결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제 조금 재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 자료에는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특정 기간에는 다시 59% 수준까지 올라간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10대 가운데 5대에서 6대가 여전히 테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예상했던 미국 전기차 시장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경쟁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면 테슬라 점유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 시장을 만들었을 때는 제대로 된 경쟁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드가 전기차를 만들고 GM도 만들고 현대와 기아, 폭스바겐, BMW, 머세데스, 리비안, 루시드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내놓는다면 테슬라가 혼자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테슬라 점유율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경쟁차는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아직도 미국 EV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자동차 판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 자체도 최근에는 전년보다 감소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EV 시장 전체가 더 크게 위축됐습니다. 즉 테슬라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점유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경쟁 EV들이 테슬라보다 더 크게 흔들린 겁니다. 많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EV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출시를 늦추기도 하고 하이브리드에 다시 집중하기도 하고 일부 공장 투자 계획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대로 빠르게 성장했다면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테슬라 점유율이 60%에서 30%로 떨어져도 시장 전체가 3배 커진다면 경쟁사들도 충분히 많은 차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후발주자들은 막대한 개발비와 공장 투자비를 감당하면서 적은 판매량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때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더 팔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를 더 팔 수도 있고 경쟁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에게 전기차는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 그 자체입니다. 공장과 공급망, 소프트웨어, 충전 경험까지 이미 전기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져도 가격을 조정하고 생산비를 낮추고 어떻게든 계속 경쟁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테슬라의 높은 점유율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히 경쟁사들이 못해서 테슬라가 버티고 있다? 라고만 설명하면 최근 테슬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하나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FSD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계속 사용하면서 기다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FSD가 좋아져도 자동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FSD를 좋아하는 일부 테슬라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지만 일반 소비자가 다른 차 대신 테슬라를 선택할 정도의 차별화 요소가 됐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FSD를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고 테슬라도 FSD가 차량 수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전통적인 경쟁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격, 주행거리, 충전속도, 디자인, 실내 공간, 승차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사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행거리에서 앞서면 다른 회사도 더 좋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충전방 역시 북미에서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NACS를 채택하면서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도 할인이나 새로운 저가 모델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SD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소비자가 나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델 Y와 다른 전기 SUV의 비교가 단순한 자동차 스펙 비교가 아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FSD를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라는 새로운 비교 요소가 생깁니다. 저는 2022년과 2023년에 바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자동차 구매 경험에서도 실제로 FSD는 영향을 줬습니다. 모델 3에서 모델 Y를 타고 이후 S와 X 같은 다른 테슬라로 넘어가면서도 저는 계속 FSD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과 모델 S를 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계속 바뀌었지만 테슬라 생태계 안에 계속 남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FSD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로 모든 미국 소비자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전부 FSD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모델 Y와 모델 3의 가격 경쟁력, 대량 생산 능력, 슈퍼차저, 브랜드, 판매 방식, 여러 요소가 모두 같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중 하나의 작은 옵션에 가까웠던 FSD가 이제는 차량 자체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커지고 있을 가능성은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로보택시의 확대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테슬라는 라스베가스에서 최대 5,000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장 5,000대가 운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 대에서 수천 대 규모까지 로보택시가 확대되기 시작한다면 일반 소비자가 FSD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FSD가 언젠가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는 기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실제로 도시에서 사람을 태우고 유로 운송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기술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보택시 사업 자체와 별개로 일반 테슬라 자동차의 상품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 Y와 경쟁 전기 SUV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주행거리도 비슷하고 충전도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결국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지?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답이 점점 FSD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FSD 성능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진다면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확실하게 다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미국 EV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FSD의 활용과 로보택시 사업이 과거보다 훨씬 가시적인 단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 테슬라 판매량입니다. 만약 앞으로 테슬라 판매 자체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높은 EV 시장 점유율까지 유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사가 더 많이 줄어들어서 테슬라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판매량까지 다시 증가한다면 경쟁사는 후퇴하는데 테슬라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새로운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FSD 사용까지 계속 증가한다면 제가 2021년부터 직접 FSD를 사용하면서 느꼈고 2022년부터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던 FSD가 테슬라 차량 판매를 지켜주는 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훨씬 더 강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질문이 이랬습니다. 경쟁 전기차가 쏟아지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얼마나 빨리 무너질까? 근데 2026년 지금은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차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왜 미국 EV 2대 중 한 대는 아직도 테슬라일까? 그리고 저는 그 답을 단순히 가격이나 생산량만으로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SD라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하드웨어의 경쟁력과 결합하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기대했던 효과가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증명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과 FSD 사용이 같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 변화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